수학이다 연하영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스케줄링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시도는 한 5년 전부터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18년부터 조금씩 시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의 구조는 3년 전에 정착을 했고요. 그래서 그 스케줄링 자체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스케줄링이 필요한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그 학원 선생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케어를 좀 부탁하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고2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항은 의외로 고3 기출문제죠. 그것도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고3 문제는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냥 예비 고3 때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이는 수시라서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일단은 정시를 할 때 예비 고3 겨울에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보면 난이도와 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실 완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강에서 현강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 기출문제 풀이 수업들을 실제로는 100%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정시를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학년 내신 같은 경우,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시중 문제집, 뭐 어려운 것도 많잖아요. 쉬운 것부터. 근데 그 문제집을 한다고 해서 시험 문제의 절반 이상을 맞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이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의 변형과 아니면 숫자만 바꿔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아이디어를 차용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해결되지 않는 그 갭 문제들이 상당히 돼요. 그래서 2학년들은 도리어 고3보다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훨씬 더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그것을 우리 2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풀어낼 수 있느냐를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선행했을 때 이제 개념학습하고 그 다음에 센이나 RPM 같은 걸로 이제 대비되는 이런 필수 유형들로 이제 차곡차곡 공부를 하게 되죠. 보통 이제 1학년 때나 그 전 학년 또는 이제 좀 늦으면 예비고의 겨울 때 아마 처음 보게 되는 그때 단계가 될 거고요. 거기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개념 조금 잊어버린 거 리뷰하면서 조금씩 이제 고3 문제의 그 아이디어로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4점짜리 좀 어려운 부분들을 아직까지 건드리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정도로 약간 확장하는 개념이 되면 이제 3단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사전 문항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킬러 문제까지는 상당한 갭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 실제로 학교 시험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기고 같은 경우 전년도 수능 킬러 문제를 바로 그 다음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서 바로 내더라고요. 30번 문제를.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2학년이라서 많이 체화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 1년도 되지 않은 수능 킬러 문제가 바로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바로 나오더라. 근데 그 해의 킬러 문제가 다른 평년에 비해서 좀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그 몇 개월 만에 완벽하게 숙달을 해가지고 최상위권들은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킬러 중 킬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변형 문제는 사실 학교 기출 문제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각 학교에서 지금 이 근처에 있는 학교 시험지는 상당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변형했을 때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가 변형되는지까지도 고려를 해서 내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본 문제인 킬러 중 킬러 문제, 뭐 자이스토리로 대비되는 고3 기출 문제의 그 문제집을 완벽하게 2번, 3번 복습을 했다면 학교 기출 문제에 나오는 그 킬러 문제가 실제로 이 문제들의 변형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시험지를 최대한 많이 봐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이들별로, 그 다음에 교과별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단원별로 아이들의 성취도가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원을 예를 들면 지수로그 함수까지는 괜찮은데 삼각함수는 어렵더라. 나는 삼각함수까지는 괜찮은데 수열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해서 단원별로 1, 2, 3, 4단계가 막 나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클리닉도 중요하지만 단원별로 클리닉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학원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런 개별 학습이 진행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한 명 한 명의 그 스케줄링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제 정책된 그 부분들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입학했을 때 테스트뿐만 아니라 각각의 단원을 제가 과제를 내게 되면 그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지를 제가 1일 테스트로 다 단원별로 체크를 합니다. 그 단원들이 완성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길게 보면 수능까지 그리고 단기 목표까지 하나하나 다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과제량이랑 과제 난이도 그리고 테스트 스케줄도 다 개인별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다 동일하고요. 고 1, 2, 3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일매일 등원할 때마다 새롭게 설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숙제 해온 거 이제 제가 체크하고 이제 질의응답하고 틀린 문제 고치면서 그날의 테스트도 이제 틀린 문제를 고치겠죠. 그것을 확인했을 때 아이들이 이거는 실수한 것 같다, 아니면 이건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연습만 부족한 것 같다, 아이와 직접 상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대해서 개념 설명하고
숙제도 바로바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뿐만 아니라 이제 토요일날 이제 클리닉 시간대에 이렇게 선택 과목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 명에 따른 그 스케줄도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케줄링 표고요.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숨김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별로 제가 3월 말에 이제 며칠 전에 캡처를 한 내용인데 2월 달까지는 이렇게 있고요. 저랑 이제 1학년 때부터 공부했던 고3 친구들 같은 경우 여기 앞에 2년치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김 처리를 빼면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히스토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왜 수능이 미뤄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스케줄링 표에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교재가 이제 부족했었고 다시 봐야 되는 교재를 제가 다 찾아서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까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원 전체에서 테스트 결과를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틀린 문제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데 테스트 결과뿐만 아니라 일일 테스트를 뭘 했었는지 아니면 그때 과제가 어느 정도 선행이 됐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굳이 그런 큰일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 쌤, 저 그때 마플 시너지 어디까지 풀었죠? 저 자이스토리 어디까지 했더라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도리어 물어보게 되고 이제 스케줄링을 하는데 좀 편한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랑은 다 지웠는데 왼쪽에 이제 선택 과목 적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재 이름, 그래서 어디까지 끝났는가, 누구는 어디까지 이제 중단하고 다음 교재 넘어갔는가 이렇게 적혀 있고 밑에 이제 숙제나 이제 일일 테스트의 결과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내신이 기한데요. 선택은 미적분이에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제 미적을 특강을 듣기는 조금 애매해서 제가 인강으로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도 같이 이제 선택을 하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센 같은 이제 기본 문제지를 풀면서 부정적분까지는 단원 테스트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뒤쪽이니까 뒤로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내신 들어가야 되니까 기아 이제 인강 들으면서 문제집 풀고 있고 저랑 이제 RPM이나 센처럼 이제 기본 문제집으로 단원 테스트를 차곡차곡 보고 있는 중이에요. 수원수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념 테스트가 많이 진행이 돼서 개념 테스트는 이제 2월 달까지 해서 끝났고요. 지금 3월 달에 있는 것이 이만큼 기출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학교 시험지를 계속 시간 재면서 풀고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쉬운 학교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이스토리는 지금 시험 범위까지 거의 다 풀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행히 겨울방학 때 개념 학습을 잘 해줘서 자이스토리 킬러 문제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풀고 있는데 아직 좀 어렵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한에 이제 시험 범위가 좀 짧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다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센스는 있는데 스케줄링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저랑 숙제 하나하나 체크하고 미적분은 조금 멀기는 하지만 미리 선택하자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수능 끝까지를 보고 이제 이렇게 스케줄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친구는 이제 내신은 확통인데 이제 역시 미적을 선택한 친구고요. 숙제 역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학교 기출 문제가 있는데 뒤에를 보시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어해서 이제 단원 테스트가 들어가죠. 단원 테스트는 대부분 고3 기출 문제일 때도 있지만 개념이 약하게 되면 시중 문제집이 들어가죠. 거의 대부분의 시중 문제집은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거의 다 한 3레벨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센 안에서도 가장 기초 단계, 중간 단계, 끝 단계, 그 다음에 뭐 블랙라벨 1품까지 모두 다 이제 가지고 있는 편이고 거기에서 이제 적당한 수준을 찾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시를 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를 봤는데 좀 약하다 그럼 더 내려가기도 하고 조금 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심화 단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아이들에 맞춰서 이제 제가 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별로 매년 똑같은 범위를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를 한꺼번에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날 아이들에 맞춰서 다시 테스트가 다시 제작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걸려 있는 게 어떤 단원이었는지도 체크가 되어 있고요. 확률 통계는 지금 내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본 테스트를 보지 않고 바로 고3 EBS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으로 지금 단원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1, 2가 지나게 되면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스케줄링이 좀 복잡해집니다. 교과가 많아지니까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강 이제 병행하면서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풀고 있고요. 저 수원 수투 이제 이렇게 미적까지 진행하는 체크하고 있고 모의고사 본 거는 따로 스케줄, 그 다음에 수원 수투 미적 따로 스케줄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고3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많이 어려워해서 제시가 많이 걸렸죠. 그래서 지금 EBS 테스트 쭉 나가다가 털컥 걸리면 다시 숙제 다시 다른 거 주고 거기에 맞춰서 또 센이나 올림포스 고난도나 이런 등으로 계속 제시해서 많이 걸리면 3번 정도도 제시가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링 같은 거의 장점은 아이들이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를 잘 해야 되는지 뭐를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저와 같이 상의를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성실도가 떨어지게 되면
되면 과제나 테스트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됐을 때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판서 수업이 있는 고2 Y반도 판서가 없는 클리닉 반도 모두 다 그러니까 똑같이 스케줄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아이들별로 약간 이제 로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로드가 제가 한 20명 돼도 제가 개별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계속 신입생을 받는 편이지만,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 많으면 사실 10명대 초중반에서 마감을 하기도 합니다. 수학 공부는 사실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처음에 막 이렇게 진도를 나갔을 때 잘 알아듣고 숙제도 잘하고 일일 테스트도 잘 보고 하지만, 단원 테스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범위가 딱 이렇게 확장이 됐을 때 셔플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실제로 얼마나 시간 안에 풀어내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선생님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알아듣는 속도가 좀 느린 친구가 있었는데 차곡차곡 공부해서 고3이 되니까 포텐이 터지더라고요. 한 명 한 명이 지금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빠르게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아이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수학을 좀 힘들어 한다고 했는데 일일 테스트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아이가 가능성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면 제가 진도를 빨리 빼주기도 하고요. 클리닉을 이용해서 일부러 진도를 조금 더 이렇게 빨리 나가게 하면 아이들이 저는 위적분까지 못할 것 같은데요 했던 애들도 금방 따라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줘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스트를 이용해서 스스로 이제 약점이 내가 이게 못했었구나, 숙제를 풀 땐 잘했었는데 테스트가 좀 약하구나, 그래서 스스로 깨우쳐서 보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문제가 정확하게 가장 도움이 될지 딱 나보다 반 레벨에서 한 레벨 정도 높은 그 문제들로 아이들이 이제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